박사님께서 말뭉치 기반의 형태소 분석 및 동용 이유의 태깅에 대해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형태소 분석기 그 자체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형태소 분석기가 되겠고요. 이것을 디자인할 때 제일 처음에 염두한 것은 세종말뭉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어진 모든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세종말뭉치 크기를 염두해서 재현율을 조절해서 만들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각각의 자질의 형태들이 재현율이 좀 더 줄어들고 대신에 신뢰도가 올라가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순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알고리즘이 크게 두 가지로 있고요. 분석에서 후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과 태깅을 하는 것, 즉 후보 중에 선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후보 생성이라 함은 하나의 어저를 분석해서 의미별로 또는 가능한 품사 조합별로 일단 후보들을 잔뜩 생성해두고 이 밑에서는 인적된 어절, 즉 문맥 정보를 봐서 가장 문맥적으로 적당한 최적의 후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만든 이 시스템에서는 약간 독특하게 후보 생성 단계에서 동형 이리어 번호가 일단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후보 선택 과정에서는 그 동형 이리어 번호를 생성해서 붙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와 동형이어 태깅의 어떤 요구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간략하게 하자면은 이제 빅데이터 처리, 시리 같은 데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동형이어의 경우는 번역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먼저 규칙 기반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말뭉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에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조금만 예를 하나 들겠는데, 그래서 니은가라는 어미가 있는데 니은가는 걔가 일으킬 수 있는 불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뭔가라는 단어 쓸 때 멀다와 다가 붙은 거예요. 리을이 사라지면서 리을 불규칙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각 어미별로 불규칙 정보들을 미리 사람이 수작업으로 코딩을 하거나 해서 저장을 했다가 문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분석을 다 시도해보게 돼요.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분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형태소 분석기가 여태까지 계속 연구되면서 가장 키포인트 중 하나가 과분석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분석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이 방법은 굉장히 빠르고 가벼워지지만 그만큼 정확률이 떨어질 것이고요. 적절한 저울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학습 기반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규칙 기반보다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면 좋은 점만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학습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규칙을 어느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시스템의 경우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 중성이 나오는지를 보는 그 정도의 규칙은 쓰고 있다는 거죠. 학습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CRF가 이제 학습 기반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CRF의 큰 장점을 지금 여기 CRF에 대해서 길게 적었는데 간단하게만 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CRF는 정말 멋진 게 자질을 다양하게 적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자질 정말 멋지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온갖 자질을 다 넣으려다 보면은 기존의 다른 HMM 특히 다양하게 그 자질을 넣을 방법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CRF는 그걸 정말 편하게 만들 거예요. 자질을 다양하게 쓰는 것 찾으면 좋은데
그만큼 자질 형태나 그 단어별로 가중치가 주어지다 보면 반복 학습이 되고 세종 말뭉치가 되면은 1000만 어절을 가지고 CRF를 적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 논문을 참조했을 때의 정확률이 아직은 좀 연구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알고리즘의 가장 기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기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분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리 분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과를이 말뭉치에 8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4하고 4 적혀있죠. 8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4번은 룩뜻으로 나오고 4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째로 기억했다가 사과를 분석 대상으로 나오면 이 정보 그대로 쓰고 끝내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상당히 정확해요. 오직 FWD만 적용된 것에 한해서 뭐 재현율이나 정확률을 내주면 재현율은 100%가 되는데 재현율도 사실 여기에 정답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에 가깝고요. 정확률을 매겼을 때도 굉장히 높은데 근데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FWD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만약에 FWD 있는데 보시다시피 8번까지만 있어요. 여기서도 또 8번이 있어요. 9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분석하려는 어절이 여기 없는 뜻으로 쓰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걱정해서 생성해 볼 수도 있거나 하여튼 분석을 좀 더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웬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확률 자체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나 제 탓일 수도 있고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제가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어절 내에서나 주변에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게 나타나면 얘는 이제 태깅 단계에서 정말 핵심 자질처럼 쓰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등이다, 1등으로 이런 거 할 때 등에 동영이 1을 맞출 때 그 숫자 1이나 2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FWD를 무시해도 정확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FW 재현율을 방금 보셨나 모르겠지만 80% 정도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측정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FWD만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을 수는 없겠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분석 아이디어를 쓰는 것이 제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살려줬다가 나오면 살려에 대해서 학습하고 줬다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구조로 볼 때, 키밸류 구조로 볼 때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두는 것이고, 저장을 하는 거, 이거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저장 형태의 여러 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식으로 예전에 이미 연구된 바가 하나 있고요. 이건 무려 94년도 연구이라서 그 당시의 컴퓨팅 기술을 감안했을 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마 저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라든가 말뭉치 크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사전 기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실질 형태소나 뭐 범위나 조사 같은 형식 형태소들 간에 대련대로 일단 최대한 제너레이팅을 해서 미리 저장을 해두는 것입니다. 조합들을. 거의 웬만한 조합은 다 만들어두고 근데 이제 물론 컴퓨터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니까요. 당시 2003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아마 연구가 되었겠죠. 이게 굉장히 이 분의 논문이 굉장히 좋아요. 많이 참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때 말뭉치 기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된 형태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이게 재현은 굉장히 높으나 정확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논문은 PWD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 실제로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 이 논문은 제 접근점이랑 완전히 달라요. 참조는 하고 있지만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음절 하나가 어떤 원형을 가질 수 있는지를 기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정보로는 그 음절 하나에 해당하는 원형이 실제로는 하나의 형태소가 가지는 원형보다 더 작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형태소인지 형태소 간 경계를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남을 수 있다. 그죠?
아무튼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PWD란 사람 인가가 입력됐을 때 분석하는 관점이에요. 두 개로 쪼갭니다. 여기서 생략된 부분이 조금 있는데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은 지금 네 글자니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 가지 다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로 잘랐을 때 왼쪽에 사람이 NG로 학습된 적이 있음을 말뭉치에서 사람이 쓰인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인가가 이 니은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말뭉치에서 뭐 사실인가 정말인가 이런 거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가는 뜻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 건데 지금 생략된 거고요. 이제 조합을 시도하는 곳에서 생략이 된 거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염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PWD랑 세종 말뭉치 1100만을 염두하고 있고 그렇게 PWD가 완성됐을 때에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 가우 두 개로만 쪼개서 그러니까 왼쪽은 실질 형태소, 오른쪽은 형식 형태소로 학습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사전 기반, 저는 음절 기반이고요. 저는 형태소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말뭉치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에요가 이렇게 나오면 다음과 같이 5가지를 학습합니다. 이때 이제 이만 단독으로 학습하는 거는 빠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 개로만 쪼개서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불필요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물론 얘를 같이 학습해서 3개로 쪼개는 방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험 결과 불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PWD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매력 중 하나가 이렇습니다. 지금 깨달음은 디귿이 생략돼서 만들어진 디귿 분류식이라고 보시는데요. 분석 단계에서 보시면 첫 번째 방법의 분석이죠. 오른쪽부터 자르거든요, 보통. 오른쪽 하나를 잘랐을 때 PWD를 각각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여기는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여기는 한 몇 개 생략됐는데요. 자, 이거 둘 사이의 조합을 계산해보고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꼽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의 방법대로는 은을 뽑은 다음에 은이 어떤 불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보고 디귿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디귿 불규칙을 원형 복구시켜보고 깨닫을 거예요. 깨닫이 동사로 존재하는지 찾아보게 될 것이고. 근데 PWD를 쓸 때는 그냥 잘라내고 바로 깨닫을 검색해보면 깨닫 VV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원형 복구는 끝나게 돼요. 자, PWD가 참 쉽고 뭐 좋고 이런 것만 설명드렸는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축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지금 형태소가 2개 나왔으니까 형태소 단위로 학습하자면은 전체를 학습하는 거 하나, 달리에 해당하는 원형을 추출해서 하나, 니은 다면서 해당하는 거 하나에서 총 3가지를 학습하게 될 텐데 지금 니은 다면서가 특히 문제예요. 니은 다면서가 어떤 표층형을 가지는 것으로 저장을 해야 할지가 약간 모호해집니다. 보통 기존의 방법을 찾아보면 다 니은 다면서는 그냥 다면서로 연결해서 저장을 하거나 예외적으로 음절 단위 접근법에서는 형태소 단위로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기존 방법을 보면은 통합 형태소 부분에서는 실질 형태소와 미리 통합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기반에서 명확한 하나의 해답이 나오는데 달리에 대해서 달린으로 학습을 한다. 키를 니은 다면서는 그냥 다면서로 학습을. 니은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생략 안 돼요. 대신에 이제 달리를 학습할 때는 달리의 오른쪽 형태소가 반드시 니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저장해요. 굉장히 똑똑하죠.
자, 음절 단위는 굉장히 심플해요. 형태소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같은 모호함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는 어쨌거나 리 플러스 니은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리랑 니은이 같은 형태소에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판별해내는 거에서 그런 과제가 남아있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음절 단위는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음절 단위는 하나의 음절에 대해서는 재음률이 거의 100%라고 보여주세요. 학습이 안 된 음절이라는 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소량의 말뭉치에서 굉장히 강한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세종 말뭉치를 대상으로 쓸 때에 이것이 올바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은 다면서의 니은을 이렇게 그것이 어떤 표축령으로 됐는지 실제로 같이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설명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한참을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되게 어려워서 간략하게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과분석을 막는 게 키포인트예요. 불규칙, 가능한 불규칙 다 찾아내거나 이러면은 뭔가 오래 걸리거나 부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분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또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한국어 하나의 글자 안에서.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이렇게 린처럼 두 개의 형태소가 걸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가능성이 나올 수 있어요. 분석 과정에서. 그래서 그거를 축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음절을 키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니은이 실제로 어떤 표층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정보를 실제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미리. 자, 이렇게 하면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다면서로 학습한 걸 가지고 편다면서나 뭐 갇힌다면서 이런 거에 쓸 수는 없어요. 여기 키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키로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팅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옵션으로. 근데 제가 실험해본 바로는 일단 어미의 펜에서는 그 어미의 첫 번째 글자, 즉 여기는 지금 제가 표현으로 이중 연결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중 연결 지점에 대해서는 어미는